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즐거운 일요일입니다. 자, 내일이면 파이널 7차전이 열리게 됩니다. 9년 만에 파이널 7차전 정말 설렙니다. 최대한 NBA 시즌이 늦게 끝나야 아마 저희같이 농구와 NBA를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또 오프시즌이 덜 무료하게 느껴지는데, 자, 드디어 파이널 7차전이 9년 만에 열리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NBA 역사가 거의 8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제 20회 파이널 7차전으로도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NBA 파이널 7차전은 여태껏 총 19번 개최가 됐고요. 가장 최근 7차전은 클리블랜드와 골든스테이트의 2016년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OKC와 인디애나 7차전은 9년 만에 열리는 빅 이벤트고요. 1980년 이후에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였어요. 1980년부터 2024년까지 44년 동안은 단 7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고 나서는 파이널 7차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음을 알 수가 있는데, 데케이드, 10년 단위로 한번 살펴보면 1950년대만 5번이었어요. 그리고 1960년대 4번, 1970년대, 이때는 NBA 인기가 정말 엄청나게 없었을 때였습니다. 선수들 마약하고 사생활 안 좋고 미국에 있는 대중들이 이 NBA를 굉장히 멀리하던 때였어요. 그런데 3번이었고 80년대는 단 2번이었습니다. 그러더니 90년대 1번, 2000년대 1번이었어요. 그러니까 50년대에서 2000년대로 갈수록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5, 4, 3, 2, 1, 1이었으니까. 그런데 2010년대에만 3번이 펼쳐졌죠. 특히나 2010년대에 3번 가운데 2번은 르브론 제임스의 소속팀이었습니다. 더 도파민이 뿜뿜 나올 수밖에 없었고, 2020년대 들어서 드디어 OKC와 인디애나가 처음으로 그리고 9년 만에 파이널 7차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자, 1차전부터 6차전까지의 승패를 보시면 인디애나가 1차전 잡아냈고 2차전 OKC, 3차전 인디애나, 4차전 OKC, 5차전 OKC. 그래서 처음으로 연승 연패가 나왔고, 그리고 벼랑 끝에 몰렸던 인디애나가 지난 금요일에 열렸던 파이널 6차전을 108대 91로 잡아냈습니다. OKC의 91점은 이번 파이널 들어서 유일한 두 자리 득점 경기였고, 또 OKC의 정규 시즌 플러스 플레이오프 최저득점 기록이었습니다. 그만큼 인디애나의 집중력이 돋보였는데, 자, 이제 내일 머지않았습니다. 24시간도 채 남지 않았는데 9시에 파이널 7차전이 열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 7차전은 어땠을까요? 1994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94년. 진짜 이때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휴스턴 로켓츠의 하킴 올라주원과 뉴욕 닉스의 패트릭 유잉이 맞붙었습니다. 그리고 94년이면 마이클 조던이 야구하러 NBA를 떠났을 때였고요. 휴스턴이 패트릭 유잉의 뉴욕을 맞아서 7차전 90대 84 승리와 함께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심지어 휴스턴 로켓츠가 이때는 파이널이 2-3-2였어요. 그러니까 홈에서 2경기, 원정에서 3경기, 그 다음에 홈에서 2경기였습니다. 지금처럼 2-2, 하나가 아니라 2-3-2였어요. 심지어 휴스턴 로켓츠가 홈으로 돌아왔지만 2-3으로 지고 있다가 본인들이 홈에서 열렸던 6차전, 7차전을 모두 잡아냅니다. 그러면서 극적인 우승을 달성했었고, 파이널 MVP는 하킴 올라주원이었죠. 자, 그리고 한동안 무려 16년 동안 파이널 7차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 NBA 팬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대진이 완성됩니다. 바로 LA 레이커스와 보스턴 셀틱스가 만났죠. 자, 그런데 2007-2008 시즌에는 보스턴이 우승을 달성했었고요. 그리고 2009-2010 시즌에 다시 만났지만 이번에는 레이커스가 보스턴을 7차전 83대 79로 꺾었습니다. 94년에 6점 차, 2010년에 넉 점 차였으니까 끝까지 치열한 접전이었죠. 챔피언에 등극했고 파이널 MVP는 코비 브라이언트였습니다. 자, 그리고 머지않아서 3년 만에 다시 한번 파이널 7차전이 열리게 되죠. 이때는 마이애미 히트,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치열한 혈전을 펼쳤는데,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6차전에서 승리를 따낼 수 있었지만 카와이 레너드가 자유투를 놓치고 레이 알렌이 물러나면서 석점, 극적인 승리를 따냈었는데, 7차전에서는 마이애미가 95대 88로 7차전을 잡아내면서 우승을 달성합니다. 파이널 MVP는 르브론 제임스가 받게 됐었죠. 자, 그리고 또 3년 뒤에 2016년, 이번에는 르브론 제임스가 클리블랜드 유니폼을 입었었는데, 이때 파이널 7차전에서 골든스테이트를 맞아서 승리를 따냈습니다. 클리블랜드 구단 역대 첫 우승이었고요. 그리고 원정 7차전 승리 사례로서 2번째였습니다. 골든스테이트를 맞아서 원정에서 열린 7차전을 93대 89, 또 4점 차였어요. 정말 신승을 장식하면서 챔피언에 등극했습니다. 파이널 MVP는 르브론 제임스였고,
이때는 1대3에서 4대3으로 뒤집었기 때문에 더욱더 극적이었죠. 그래서 파이널 7차전, 최근 4번의 파이널 7차전을 살펴보면 전부 다 접전이었습니다. 6점, 4점, 7점, 4점이니까 진짜 뭐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런 시속 게임이 펼쳐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통계를 한번 더 살펴봤습니다. 7차전은 홈팀이 유리하냐? 유리합니다. 파이널 7차전 홈팀 승률은 약 79%예요. 그러니까 80%니까 뭐 5번 싸우면 4번은 홈팀이 이겼다는 거죠. 15승 4패고요. 범위를 플레이오프 7차전. 네, 그러니까 파이널뿐만 아니라 1라운드, 2라운드, 컨퍼런스 결승, 그 다음에 파이널까지 합치면 76%. 살짝 떨어지지만 여전히 높죠. 4번 싸우면 3번 이기는 거니까. 그런데 정규 시즌 홈팀 승률은 NBA가 60%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높지 않죠. 그런데 플레이오프 같은 단기전, 파이널처럼 정말 서로를 너무너무 잘 아는 무대에서는 홈팀이 절대적으로 유리했습니다. 자, 그리고 NBA 역사상 총 플레이오프 7차전이 154번이 있었는데요. 이 가운데 연장은 딱 6번에 불과했습니다. 접전의 빈도는 높았는데 연장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고 2차 연장은 딱 1번이었어요. 야, 진짜 플레이오프 7차전에서 2차 연장을 간 그 게임을 중계했던 해설진들은 또 얼마나 즐거웠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파이널 7차전이 주는 그러니까 마지막 7차전이 주는 그 극도의 압박감이 원정팀에게 더 크게 적용된다는 반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예외도 있었습니다. 2016년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 유일한 1대3에서 4대3 역전이었고 원정 7차전 우승했고요. 네, 그 다음에 1978년 워싱턴 블리츠 역시도 원정 7차전에서 우승을 달성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인디애나의 역대 7차전을 살펴보니까 4승 6패, 승률이 40%에 불과했고요. OKC는 이게 시애틀까지 합친 겁니다. OKC와 시애틀 역대 7차전은 7승 5패 승률 58.3%. 그냥 뭐 재미로 봐주시고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7차전 진짜 7차전을 지배해야 우승을 하고 그리고 최종 7차전에서 활약을 확 펼쳐야 파이널 MVP에 뽑힐 가능성도 높겠죠. 자, 2005년 파이널을 한번 살펴보면 그 당시에 파이널 MVP가 팀 던컨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25득점, 리바운드 11개를 달성을 했죠. 이때 상대가 디트로이트였어요. 그런데 이때에는 지금처럼 공격농구가 아니었습니다. 파이널에서 70점대, 80점대, 뭐 90점대 나오면 굉장히 득점대가 높다고 할 때였어요. 그래서 25득점은 지금으로 환산하면 한 40점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파이널 MVP를 받았었고 2010년 파이널 MVP는 코비 브라이언트였는데 23득점에 리바운드 15개. 아까 득점대 기억나시죠? 세 자리 득점이 아니었습니다. 90득점대였으니까 23점. 리바운드 15개, 야투 효율을 떠나서 이런 볼륨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했죠. 그리고 당연히 파이널 MVP는 코비가 받았고요. 2013년 파이널 MVP는 르브론 제임스였는데 르브론 제임스가 7차전에서 37득점, 12개 리바운드. 물론 17득점에 리바운드 12개 잡았어도 파이널 MVP였지만 7차전을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또 3년 뒤에 파이널 MVP도 르브론 제임스였는데 이때는 뭐 다들 기억하시죠? 안드레 이거달라의 레이업을 뒤에서 쫓아가는 체이스다운 블락으로 아예 그냥 2점을 막았고요. 그리고 트리플 더블 달성했습니다. 27득점, 11리바운드, 11어시스트. 네, 당연히 파이널 MVP는 르브론 제임스의 몫이었죠. 자, 그렇다면 2025년 파이널 MVP 후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타이리스 할리버튼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가능성은 떨어집니다. 워낙 좀 기복이 있었고 부상 때문에 꾸준한 활약을 펼치지 못했어요. 뭐 파이널 MVP 7차전에서 뭐 50득점 때려박으면 모르겠지만 사실 할리버튼은 가능성이 좀 낮고 저는 3파전이라고 봅니다. 일단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 30.5득점, 4.5리바운드, 4.5어시스트, 스틸 2개, 블락샷 1.5개. 기록은 뭐 아주 기깔납니다. 아주 예쁘게 빠졌고요. 필드골 47.3%, 3점이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만 자유2 9.7개 시도에서 8.8개 넣었습니다. 만약에 썬더가 우승을 한다면 길저스 알렉산더의 파이널 MVP가 당연히 정배당이죠. 자, 하지만 제이덥의 7차전 활약 여부에 따라서 파이널 MVP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뭐 안드레 이거달라, 그쵸? 그리고 또 뭐 세드릭 맥스웰 이런 선수들이 파이널 MVP 받았단 말이에요. 2옵션 혹은 2옵션도 안 되는 선수들이 받을 수 있는 게 파이널 MVP입니다. 제일런 브라운도 마찬가지고. 자, 제이덥은 24.2득점, 5.2리바운드, 3.7어시스트. 허슬 수치는 좀 떨어집니다. 0.7스틸에 블락은 하나도 없는데 필드골 44.9%. 그리고 파이널에서 한 경기 40점 넣기도 했었죠.
1차전부터 5차전까지는 득점이 계속 올랐어요. 6차전에서는 잠깐 떨어졌지만 제이덥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인디애나가 만약에 7차전 원정에서 승리를 거둔다면 파스칼 시아캄이 정배 오브 정배죠. 득점은 19.8득점, 하지만 8.3 리바운드 어시스트 4개, 1.7 스틸, 1.3 블락샷, 필드골 46.4%, 3점 34.8%, 자유투도 잘 넣고 있으니 만약에 인디애나가 우승을 한다면 시아캄이 컨퍼런스 파이널 MVP에 이어서 NBA 파이널 MVP도 받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자, 이상 7차전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역사들, 또 뭐 이모저모 살펴봤습니다. 자, 7차전, 내일 아침 9시에 김명적 캐스터 박세훈 해설위원으로 만나볼 수가 있고요. 7차전 정말 기대가 됩니다. 9년 만에 파이널 7차전이어서 그런지 진짜 뭐 벌써부터 긴장되고 아드레날린과 도파민이 막 뿜뿜 진짜 샘솟는데 요 경기 누가 이기든 간에 월요일에 또 여러분과 함께 라방을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요. 아침부터 그리고 저녁까지 저희 조코TV와 함께 하시죠. 자, 이상 파이널 7차전에 대한 이슈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잘 보내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